1598년 11월 19일 1차 세계대전 이전으로 따지자면 세계 최대 규모의 해전이 여수, 순천, 광양, 남해 사이 바다에서 벌어집니다. 조선과 명나라 외 이 세 나라 함대 약 1000척이 광양만 노량해협 근처에서 충돌을 합니다. 이 치열한 해전에서 명나라 부청병 등자룡 장군을 잃었고 조선의 삼도 수군 통제사 이순신 장군이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이 두 장수를 잃고 애통해하는 장군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명나라 제독 진린도독입니다. 400년 전 그날의 기억을 되새기는 후손들이 있습니다. 중국 광동성 서부의 윈푸에서 진린 장군의 후손들이 그 세계대전의 현장을 찾았습니다. 당시 진린도독을 사령관으로 한 사령부터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진린 장군의 계급을 따서 도독마을이라고 부르는 곳. 2014년 7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明朝邓子龙将军和朝鲜王朝李舜臣将军在陆良海战中双双殉职。明军统帅陈林今天还有后人生活在韩国。 서울대 강연에서 뜻밖에도 정유재란 때 이순신 장군과 함께 노량해전에서 싸운 명나라 장수 진린제독의 후손들이 한국에 살고 있다며 역사적 친근감을 표시하여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진린 장군이 함께 싸우기로 합니다. 우정참전인 셈입니다. 1598년 11월 19일 새벽 동북아시아 3개국 군함들이 묘도, 광양, 노량 앞바다에 집결합니다. 한 척의 배선 한 명의 외병이라도 돌아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깨부시려는 의지를 불태운 조선의 이순신 장군, 그를 도와서 합세한 명나라 제독 진린, 그리고 부도독 등자룡, 남해도와 노량 사이 바다를 통해 들어오는 외선의 등자룡 함선이 화포를 쏘아대면서 외선을 향해 돌진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어쩌랴. 그런 등자룡 장군의 공격에 맞서 외선들이 둘러쌌고 그 와중에 화포발로 폭발 사고가 일어나 이순신 장군에게 선물로 받았던 판옥선에 불이 붙었고 이 틈을 타서 왜군들이 벌떼처럼 기어올라서 전투를 벌이다가 부청병 등자룡 장군이 왜군의 칼에 맞고 전사를 합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적선적으로 깊숙이 전진하던 진린 장군의 판옥선도 포위되고 맙니다. 왜군을 조선 땅에서 몰아내면 그 임무를 다한 것이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왜군을 막을 필요까지 없는 것. 진린 장군은 이순신 장군 때문에 우정참전해 준 것인데 목숨까지 빼앗기는 것은 이순신 장군에게는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를 지켜본 이순신 장군은 밀치고 들어가 외선을 향해 한포 사격으로 모두 격파하고 안택선을 부수고 진린 장군을 마침내 구출합니다. 그러나 달아가는 왜군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섬멸하려고 조선의 명장 이순신 제독이 가슴에 흉탄을 맞고 쓰러집니다.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순신 장군의 전사 소식을 듣는 순간 진린도독은 몸을 가누지 못해서 의자에서 떨어졌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대성운해, 큰 별이 이 바다에 떨어져 잠겼다. 노량에서 시작된 전투는 관음포 앞바다에서 끝났습니다. 이로써 일본의 대륙 진출 야역으로 조선에서 벌어진 7년간의 전쟁은 막을 내립니다. 자신보다 2살이 어리지만 이순신 앞을 걷지 마라 명령할 만큼 존경했던 이순신의 죽음을 수습해서 금당도에 임시 모시고 각별한 예를 갖춘 진린 장군. 오호 통제사여, 나라가 피폐하거늘 누구와 더불어 다스릴 것이요. 진린도독은 명황제에게 이순신을 천거합니다. 명나라 황제가 내리는 명나라 수군 도독이면서 조선의 3도 수군 통제사 진린 자신과 동급의 직함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함께 싸웠습니다.
역사에 기록된 그들의 우정연대입니다. 순망치한 한중이 함께하여 동아시아의 균형을 잡았던 400년 전의 역사적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귀국 후 중국 서남지방에서 일어난 토사의 반란을 평정하는 등 전장을 누비며 황실의 공을 세웠고 광동 도독을 지냈지만 1607년 65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644년 명나라가 끝내 청나라에게 망하자 진린의 손자 진영소는 오랑캐에게 짓밟힌 조국에 살 수 없다며 할아버지가 큰 전공을 세웠으니 이곳에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수하의 수병 5명을 거느리고 조선의 고금도로 건너와서 관악묘에 있는 할아버지 진린의 영전에 절을 올립니다. 이후 진영소는 고금도에서 경주시와 결혼하여 살다가 해남으로 이사했습니다. 이렇게 조선에 정착한 진린의 후손들은 스스로를 광동진씨라고 했고 지금도 해남군 산이면 황조마을에는 광동진씨가 60여 가구의 집성촌을 이루고 있으며 전국에는 약 2,000여 명의 광동진씨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코비드19 사드 파문 때를 빼고는 매년 중국과 한국의 후손들은 만남을 가집니다. 2023년 9월 10일 이들은 자신의 할아버지가 왜군을 상대로 싸웠던 바다를 찾았습니다. 병영을 구축하고 사령부를 두었던 여수시 묘도 도동마을 위, 지금은 여수시와 광양시를 연결하는 이순신대교 위의 전망대에서 여수 현지인들과 만났습니다. 시운을 지낸 우리 묘도 이쪽 동네 토박이 시임제수라고 합니다. 할아버지 진린도독이 400년 전의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그리고 한창 진행 중인 테마파크 공원 조성 사업 등을 눈으로 보고 한 3년 전에는 매년 이렇게 만났는데 이제 작년부터는 당시 군영이었던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은 세월이 지나 현재는 약 30여 가구가 살고 있는 도독마을. 진린도독을 기리는 의미에서 진린장군의 관직명을 따서 도독마을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400년 전의 바다를 쳐다봅니다. 이들은 할아버지가 지휘관이 되어서 지키는 바다를 한창 바라보다가 이제 여수 밤바다 근처로 갑니다. 임진왜란 최초 이순신 장군과 전라 좌수군이 왜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첫 출병을 했던 여수 종포 하멜공원 근처에서 할아버지가 조선에 들어와 자주 드셨던 해물 요리를 먹어봅니다. 한국여수의 여수시의 의장께서도 소식을 듣고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뜻깊은 민간 교류가 너무 좋고 양국 간의 우호 교류 물꼬가 터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서두르지 않게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광동 진씨를 매기로 한 교류를 생각해 봅니다. 400년 전 강토를 침탈한 일본, 그 왜군을 상대로 우정 출전을 했던 명나라 수군제독 진린, 그리고 백적간도 상황에서 대국의 참전사령관을 맞이하여 함께 싸워야 했던 조선의 3도 수군 통제사 이순신 장군. 이 두 나라의 옛 장수들의 우정이 깃들여 있는 곳, 전남 여수시 묘도 앞바다. 광동진씨 후손들의 한국 방문과 전적지 방문을 통한 여정이 이어져서 앞으로 양국 간 민간 교류의 큰 물줄기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섬돌이TV였습니다.